안녕하세요. 독신남입니다. 작년 말에 미국이 유럽 때문에 짜증나고 황당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유럽이 미국 너와는 상관없이 우린 우리 갈 길을 가겠다는 선언을 한 거죠. 요즘 같은 신냉전 시대에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의사 표현은 당연 중국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럽이 지난해 연말 중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했던 것인데요. 이는 중국에게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협정입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제재로 인해 대중국 투자가 줄고 있는 상황 속에 유럽과의 전략적 제휴는 아주 큰 의미를 갖게 되죠. 미국의 디커플링 전략은 미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덩달아 캐나다, 일본, 인도, 호주 등 미국과 연맹을 맺는 국가들의 동참이 이어지게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런 흐름이 강화되면 중국의 경제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지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유럽은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전 세계에 알린 셈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 기업과 캐나다 기업이 빠져나간다 해도 그 공백을 메꾸어줄 파트너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미국의 압박 속에 중국은 서둘러서 유럽에 더 공정한 시장을 약속하고 이에 따라 유럽의 중국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었습니다. 유럽이 왜 중국을 계속 선택하고 있는가 이 문제는 둘째치고요. 그런데 상황이 아주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럽이 중국 생각만큼 호락호락하게 움직여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유럽 국회가 인준을 해주지 않고 있는 거죠. 투자 협정 결정은 해놓고 인준은 안 해주는 중국을 다루는 방식이 조금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유럽 국회의원들에 대한 중국 입국 금지, 중국의 제재에 대한 유럽의 보복이기도 합니다. 투자 협정을 받겠다고 해놓고 이를 인준해줄 유럽 국회의원들에게 중국이 제재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국이 거만한 것일까요? 아니면 민주주의 시스템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한국 언론사가 지금 신장 위구르, 티베트, 홍콩 탄압 등 인권 문제가 촉발돼 중국이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제재를 하자 유럽도 이 인권 문제를 비판하며 중국 투자 협정에 관한 인준을 동결했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외형상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유럽은 중국의 이런 태도만으로 지금 이렇게 화가 나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현지 언론의 보도 내용과 사건 전후 독일 정계의 분위기를 보면 우리 언론이 얘기하는 지점과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언론들의 보도 내용처럼 인권 문제가 표면적인 이유지만요. 이는 명분일 뿐이죠. 그런데 이 내막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치 유럽이 이제 곧 미국처럼 중국에게 칼을 뽑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미국과 같은 본격적인 디커플링 전략은 아니지만요. 오늘 중국에 대한 유럽의 바뀐 태도 및 중국과의 투자협정 관련 독일 및 유럽 정가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독일 국영방송 아르데는 2021년 5월 5일 유럽에서는 점점 더 중국과의 투자협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유럽 집행부는 지금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깊게 가져가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더욱 명확히 던지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이 협정을 추진할 정치적 관심이 없다는 것도 전하고도 있죠. 중국이 지금 아마도 당황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이번 투자협정에 중국에게 기울어진 불공정 시장을 공정하게 바꾸는 상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유럽이 지난 7년 동안 원했던 점들을 중국이 수용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유럽이 자기 발로 중국 시장을 개선할 방법을 직접 차버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미국의 제재로 애가 타고 있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상당히 당황하고 있죠. 그들은 유럽이 늘 이익이 되면 실리를 따랐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유럽이 중국 영향력 아래 있다는 오만함이 그들의 눈을 가렸을 수도 있습니다. 방송은 위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유럽 국회의원들에 대한 제재를 보도하며 이들은 중국의 인권 침해, 특히 위구르족과 티벳족에 관한 소수 민족 문제를 거론했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재를 받은 녹색당의 라인하르트 뷰티코퍼 의원은 유럽 국회는 중국과의 투자협정에 관해 비준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말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7년 동안 협의를 거쳐 마침내 완성된 투자협정이죠. 중국도 공을 아주 많이 들인 협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보기에는 지금 중국의 인권 문제 및 유럽 국회의원들에 대한 제재로 유럽이 반응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단지 명분일 뿐입니다. 방송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중국과의 비디오 컨퍼런스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번 투자 협정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시장 접근 그리고 투명한 경제 관계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점을 거론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은 지금 많은 의원들이 바로 이 지점에 유럽 국회와 여러 회원국들의 의구심이 가득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못 믿겠다는 것이죠. 중국은 절대 공정한 파트너가 아니다라고
해야겠다고 유럽의 국회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입국 제재에 대한 유럽의 보복이 이번 투자 결정에 대한 유럽연합의 비준 동의를 끌어내는데 방해가 된 것이 아니라 비준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해주고 있고 이를 유럽 국회에 명분을 주었다는 얘기죠. 유럽 국회로서는 지금 이런 중국의 제재가 더 잘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럽의 기업은 중국에서 많은 제약을 참았어야 했고 조인트 벤처를 통해 기술의 노하우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간 점, 그리고 중국 경쟁업체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통해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투자 협정만으로 이런 수많은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럽 국회에는 믿고 있다고 방송은 전합니다. 그러면 중국은 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이 놓친 부분이 있죠. 이런 유럽 내 정치인들의 중국에 대한 평가는 이미 나빠 있었고 대중국 노선을 두고 강경책을 펴자는 목소리가 이미 거세졌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실책은 이렇게 유럽 내 일고 있는 반중 정서를 잘 읽어내지 못한 거죠. 물론 전에도 이런 여론이 유럽 내 없지는 않았지만 그건 언론사들의 논평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인데요. 독일 유력 주간지 디 짜이트지는 우리는 대륙적인 중국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을 2021년 4월 11일 썼었습니다. 그런데 디 짜이트지에 기고를 한 사람이 피터 바이어 씨로 그는 독일 여당인 기민당 연방국회 국회의원입니다. 이제 정치가들도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신경 쓰지 않고 중국 비판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이번 기고문에서 유럽이 지리 정치학적으로 중립에 머물러 있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중국은 지금 경제, 군사, 디지털, 슈퍼 강국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 주문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가의 모습이 확연히 바뀐 눈치입니다. 중국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 일정 부분 손해를 감내하겠다는 투지가 읽히고 있죠. 그는 이 대목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고 있는데요.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서방 진영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유럽의 미래가 중국의 무역에서 얻는 이익이 아니라 중국과의 근본적인 관계 설정이 유럽의 미래가 되었다는 인식이죠. 경제적인 이익과 명분 사이에서 늘 고민했던 유럽 정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유럽의 이익과 미래는 자동차 한 대를 더 파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다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중국이 지금 유럽에 너무 깊숙이 온 거죠. 유럽연합의 근본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은 지금 미국과의 관계 또한 그 목표를 새로 정의 내리고 강한 동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중국을 다루면 중국도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한국 정부가 최근 중국 눈치를 보지 않고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이 대목을 보면 한국 정부의 미국과의 동맹 강화는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면에서는 유럽보다 훨씬 더 빠른 결정을 내렸던 거죠. 대중무역이 중요한 것은 수출국가인 독일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약점을 우린 더 잘 알고 있고 먼저 선제적인 결정을 내려 중국에게 끌려가지 않는 메커니즘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대중국 정책의 교과서를 만든 거죠. 결국 한국 정부처럼 유럽도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중국에게 얻어낼 것을 더 얻어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 정치가들이 이제 중국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공약에 대해 이렇게 전략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럽 입장에서 이런 미국과의 산업 및 군사 동맹 강화는 유럽 외교의 사고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죠. 기존 유럽 정가의 분위기는 미국에 대항할 힘을 기르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중국을 이용하여 경제력, 외교력을 키웠던 것인데요. 이제 거꾸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으로 초점을 맞추려는 변화된 모습들이 읽힙니다. 계속해서 피터 바이어원은 지난 중국, 미국 알래스카 회담에서 보여준 것처럼 21세기는 중국과 미국의 충돌로 규정될 것이며 중국은 자유진영의 국제 질서와 미국의 패권에 계속해서 의문을 던질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장된 문장으로 우리는 지금 2차 세계 냉전의 목전 앞에 서 있다고 밝히고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과 유럽은 어디에 서게 될지 결정을 해야 한다 강조하며 유럽이 중립 역할을 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하고 너무 위험한 발상이라고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는 힘을 다해 야망적인 목표를 가지고 미국과의 파트너십에 투자를 해야 한다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 진영은 오로지 강한 동맹으로만이 중국의 도전에 눈높이를 맞춰 맞설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모습을 독일이 유럽 안에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무엇보다 그는 여기 이 지점에 중국의 약점이 있다고 분석을 하는데요. 지금 중국은 자연스러운 동맹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거론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착각에 빠져 있다고도 전하고 있죠. 시진핑의 눈에는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이 지금 이 중앙의 제국이 서방 진영의 자유 시스템을 능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따라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계일수록 민주주의는 퇴보되어 갈 것이라고도 밝힙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공산당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람들을 감시하고 위구르족을 탄압하며 홍콩의 민주주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여러 동맹국들은 현재 전 세계 60%의 국민 총생산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반해 중국은 혼자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중국을 둘러싸고 모두가 합치자는 얘기고 결국 또다시 미국 중심의 체제 재편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는 이미 일본,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굳건히 했죠. 특히 한국은 최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미국과의 산업 및 군사에 관한 동맹을 더더욱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중국을 포위하는 중심에는 미국이 있는 겁니다. 유럽이 이번 세기에도 다시 머리를 숙이고 미국 패권을 인정하며 같은 길을 걷겠다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까지 독일 및 유럽 정가의 분위기가 바뀐 것은 미국도 싫지만 중국은 더 싫고 증오한다로 귀결되기 때문이죠. 이미 유럽은 중국에 너무 많은 것을 줬고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동맹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수밖에 없고 이 동맹 강화 전략에 유럽의 미래가 달렸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럽이 본격적으로 언제 미국 편에 서느냐겠죠. 지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럽은 지금 대중정책을 두고 이권이 갈려 하나가 되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단 그들도 중국이 이제 유럽의 정계까지 영향력을 미치며 유럽 기업과 유럽 정치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